대역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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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힘들게 다들 모이셨는데, 자 오늘 드디어 길고 긴 대장정의 끝, 조모임 하기 싫은 인물 결승전에 왔습니다. 파이널 라운드입니다. 파이널 라운드. 네, 뭐 2차전까지 이런 거 없고 단판 승부입니다. 네, 만만치 않네요. 그래서 오늘의 결승전은 궁예 대 이승만 대 야, 궁예입니다. 다시 한번 규칙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조모임은 진짜 하기 싫다인데 상대방을 조모임 조장으로 생각해도 되고 조원으로 생각해도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간에 같이 조모임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겨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렇게 두 명이 왔죠. 왔는데 궁예 대 이승만 대 궁예. 먼저 자유롭게 늘 하듯이 이 사람이랑 하면 싫을 것 같다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궁예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궁예. 저번에 태왕님이 참여를 못하셨더니 한번 태왕님의 의견. 좋았어. 제가 먼저요. 좋은 진행이다. 그러면 궁예 먼저 이야기하면, 일단은 지금 아직 마음의 이제 결정을 아직 안 내린 상태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. 일단 안 좋은 점 하면 스토리를 할 때 되게 의심이 많잖아요. 그래서 딱 뭐만 하면 너 뭐 그런 거 아니야? 뭐 그런 거 아니야? 해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 될 것 같고, 좋은 점이라 한다면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품어줄 수 있는. 그러니까 궁예가 이제 마지막에 왕건하고 그 뒤돌아섰지만 결국 그 왕건을 자기 동생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밀어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궁예의 마음을 얻으면은 편하게 조모임할 수 있는데, 그렇죠. 마음을 네. 얻지 못하면은 자꾸 계속 의심하고. 의심받으면서 힘들게 조모임을 할 그렇죠. 것이다. 저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.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인가.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뭐 도장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궁예가 조금 더 나은 조장으로서 보면은 나은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제 뭐 아까 방금도 태양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을 얻으면 뭐 잘 써준다 했는데, 그게 또 역으로 보면은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물을 등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발탁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왕건만 하더라도 왕건의 능력을 이제 높이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왕건이 익숙한 이제 뭐 바다 쪽을 맡겼다던가, 이후에 이제 그 왕건의 좀 그 인지도랑을 오르니까 왕건에게 권력의 일부를 주면서 이제 시중으로서 정권을 같이 안정적으로 이끌려는 방향으로 갔다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전쟁 그 시기로 보자고 했을 때, 그 전후로 보자고 했을 때 그 인사 면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좀 실책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신성무 국방장관도 또 유명한 이야기고, 그 밑에 있었던 뭐 최병덕이라던가, 그 이후에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나니까 결국 신성무를 쫓아내고 다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결국 또 자기 측근인 거죠. 군대에 결국 군 경험도 없는 또 이기붕 씨를 또 올려고, 그로 인해서 그 이기붕 씨가 권력의 이인자를 또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. 그래서 조장으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좀 자기 잘난 면에 도취돼 있어가지고 좀 누구를 등용할 때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게, 또 박영준한도 경호실장도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아주 그냥 그 극진한 국왕을 대접받듯이 그런 충성심을 보이니까 결국 발탁한 거고. 그래서 인재 등용이라는 측면, 그러니까 조장으로서 업무 분장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궁예가 조금 더 좋은 조장이고, 이승만 대통령은 조모임 하기엔 좀 부적절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뭐 뒷조사를 엄청 많이 해왔네요. 저 수평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든 생각이 있는데, 둘이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충성을 이제 받아내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렇게 이끌어 내 사람, 이런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,
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이기붕 그 사람이 이제 제 2인자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자유당에서 이제 총수도 하고 했는데 이승만이 그 이제 대통령 하야하기 직전에 되면 이기붕이 거의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비서 이제 실장처럼 모든 정결권을 이제 이기붕이 행사하고 그 결정된 사항만 이승만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이승만 밑에 있는 2인자 같은 경우는 적당히 잘 이승만을 잘 구슬이면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줘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궁예 같은 경우는 궁예 밑에 있는 2인자가 왕건인데 왕건은 그 반란 일으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승만은 잘 구슬리면 적당히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인 반면에 궁예는 굉장히 깐깐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궁예하고는 스터디하면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의심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깐깐한 그런 조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작 내지 조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궁예가 좀 더 하기 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치님. 저는 조모임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는 조장일 때나 하나는 조언일 때. 네. 궁예 같은 경우는 조장일 때는 좀 폭력을 많이 쓰긴 하고 의심이 많지만 그래도 좀 추진력이 있고 적어도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진 않는 것 같아요.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많이 믿어주고 왕건이 대표적인 경우죠. 조언에 대한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좀 배신을 잘한다. 그러니까 기원 밑에 서 있다가도 배신을 하고 양길 밑에서도 배신을 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조장의 능력이 좀 무능력하면 또 배신을 한다.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조금 조언으로 좀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죠.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조장일 때 일단 위험한 일이 닥치면 자기 살기 바쁘죠. 일단 튀죠. 6.25 전쟁 때가 대표적이고 심지어는 자기 살 길만 찾고 남들은 별 신경을 안 쓰죠. 인독을 폭파하고 그리고 의심도 많고 자기 권력이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조원일 때도 문제예요. 우리 학교 근대사 교수님께서 얘기하듯이 이 사람이 있는 집단은 무조건 분열이 된다. 본인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고 정작 자기가 있는 데서는 꼭 분열을 시켜버린다. 그냥 솔직히 둘 다 장단점이 분명하고 조언으로서 주장으로서의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조모임하기 싫은 인물은 이승만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승만은 조모임할 때 무조건 잡아야 되는 조언이에요. 왜냐면 이승만이 이승만은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. 그리고 프린스턴하고 하버드 나온 엘리트 출신이에요.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. 얘는 박사예요. 조모임 할 때 이런 애 이제 능력자 한 명 있으면 좀 약간 성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무조건 조모임 할 때 잡아야 돼요. 근데 문제는 공예 심리학 박사잖아. 다 알잖아. 마음. 교수의 심리를 다 알아서 꿰뚫어가지고 A+를 내가 만든다 하면서 교수는 지금 마구니가 가득 차 있다 이러면서 문제는 능력
있어도 정작 결정적일 때 책임을 회피한다. 진짜 엄청 중요한 순간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. 이거는 근데 소용이 보면 없어. 이승만의 정치력을 보면 자기의 라이벌인 당이나 라이벌인 인물을 제거하는데 굉장한 스페셜리스트거든요. 맞아, 그러니까 맞아. 조모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건 경쟁이란 말이에요. 굉장히 유력하게 잘하는 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조들을 삭제해버리는 스페셜리스트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그러네. 저격수들이 필요해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굉장히 꼭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. 근데 그만큼 자기 편도 많이 쳐내는 게 또 이승만이니까. 그치. 이승만은 지도자로 추대만 해주면 돼. 그러니까 조장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다 잘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알아서. 자기가 어떻게든 생존하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다는 사람. 아,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. 아, 태형님 말들이 갑자기 또,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승만이었거든요. 왜냐면은 아주 간단한 게 조모임을 하는 목적은 공부해서 성적 받기 위함이잖아요. 그렇죠. 궁예랑 하면은 공부 안 한다고 혼날지언정 공부해서 조모임을 열심히 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승만이랑 하면은 공부보다는 거기서 정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정치를. 그러면은 조모임 자체가 되게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.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궁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뭐 PPT를 잘못 만들어갔어. 그러면은 저기 북한산 머리 철퇴를 쳐라. 그냥 이러고 끝인데 이승만은 온갖 공작을 펼쳐가지고 막 저를 잘라내고 막 이럴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조금 무섭지만 공부나 할 수 있는 궁예가 조장이나 조원으로도 좋고 조모임 할 때마다 정치를 해야 되는 이승만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했었는데 태형님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. 또 우리의 생각도 궁극적인 하네. 목적은 결국 A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. 조모임 스나이퍼가 할 때 좀 필요하지. 조모임은 한순간이에요. 그렇지만 A 뿔은 평생 합니다. 그렇지. 우리가 조금만 참고 하면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죠. 쉽지 않네. 근데 둘 다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게 평가를 받기 전에 둘 다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, 이 사람들이. 그러면은 그 에이플이란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. 점수를 받기 전에 쫓겨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. 점수를 받기 전에 쫓겨난 사람들이니까. 응? 그렇네. 자기 임기 다 못 채우고서 다 도망가서 다 쫓겨난 사람들인데. 그러네.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궁예 같은 경우에는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막 반란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잖아요. 궁예 그거는 물론 망건이 싫어가지고 일어난 반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궁예의 그런 이제 정변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쫓겨나고 나서 뭐 어떤 뭐 친위 쿠데타라든지 이 사람을 가지고 복직해가지고 그런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사람 측근들이 끌어내린 격이란 말이죠. 결국에는 뭐 물론 뭐 나중에는 뭐 다른 뭐 민중의 힘이나 그런 것도 개입이 됐지만 그리고 민중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궁예를 쫓아낼 때는 그냥 왕건이 혼자서 쫓아낸 거지 뭐 민중의 힘을 뭐 빌어가지고 쫓아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모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부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지 않을까. 마구니님이 아주 재밌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어쨌든 쫓겨났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을 조장으로 세웠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이후에 과연 이 조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궁예가 쫓겨나고 나서 궁예가 조장으로 쫓겨났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이어받은 사람이 부정하지는 않아요. 교수할 때도 해봉의 법제를 따른다고 했잖아요. 그게 그렇지. 성종 때까지 이어지고. 야, 근데 이제 이승만 쫓겨나고 나서 새로 생긴 이제 민주당 정부가 또 새로 다 하려다가 기초가 없으니까 새로 다시 하려다가 결국 또 1년도 안 돼서 결국 또 무너지는 거죠. 그렇지.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마구니님 말 듣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래도 궁예가 책에는 잡히고 쫓겨났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. 되게 진짜 결정적이네요.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다. 이거 되게 결정적인 그 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해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야. 조언으로서. 교수님 다
궁예랑 이승만이랑 도저히 같은 조 못하겠어요. 하지만 궁예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PPT 틀은 우리가 그대로 쓰는데 이승만은 그렇지 쓸수 있다. 않다. 이승만 한 거는 다 갈아엎어야 된다. 엎어야 된다. 어려워. 이게 좀 약간 태세전환 같이 보이는데 궁예가 젊었을 때 되게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. 그 사료에 직접 남아있는 건데 자기 갑자기? 수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수하들이 되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따랐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자하고 부하들을 아끼는 성품이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철퇴를 이렇게 감행을 하지만 그 전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품은 나쁘지 않았다. 이건 이야기하고 싶어요. 근데 이런 걸 보면 궁예도 같이 조모임하기 나쁘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. 궁예 가서 인간적이다. 인간적이죠, 훨씬. 인간적이다. 정이 있어요, 정이 이 정이 사람은. 있다. 지금 아. 거의 분위기가 이승만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그러면- 같은데. 그러면 한 가지 이승만을 변호를 하자면 그 이승만 이 사람이 쫓겨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을 굉장히 잘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설의 대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1948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첫 번째 그 이제 그 수립 기념일 할 때 이승만이 그 연설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들어봐도 되게 그 당시에 굉장히 노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조문의 핵심은 결국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나가서 발표를 하잖아요. 발표를 할 때 말빨로 이게 되는데 궁예는 발언이 그렇게 없어. 근데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분명히 발표까지 이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유리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. 연설. 그러니까 학식과 연설인 거지. 그치? 그렇죠. 학식과 연설이 가장 큰 장점인 거지. 그렇죠. 궁예도 경전 찍힌 지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요소리라고 해가지고 유설이라 그래서 문제였지. 요소리야 하니까 그거 죽였잖아. 이건 그러니까 퀄리티가 보장이 안 돼. 그리고 이 사람이 PPT를 만들어 와도 옆에 있는 조원들이 야 저거 요소리야 저 하면서 하면 PPT의 그 질을 보장할 수 없다. 그게는 아니야. 믿을 수 없어 쟤는. 이거. 발표했는데 그래서 요설. 석통이가 희생이 됐고. 요설. 자, 하나 결정적으로 궁예가 실책을 한 게 있어요. 그 궁예가 이제 그 부석사에 갔는데 부석사에 그 신라 왕의 초상이 걸려 있었어요. 근데 그 초상을 칼로 찍으면서 이런 멸망한 나라의 그 왕의 초상을 왜 걸었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신라를 부정하거든요. 멸도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교수랑 대립하게 됐는데 교수의 초상화를 막 찍으면서 이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어 이러면 이제 스터디 망하는 거지. 이 조모임 망하는 거예요. 이 사람도 누울 때 보고 다리 뻗죠. 누울 때 보고 자리 뻗었는데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?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라님이 망해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궁예를 변호를 하자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때려 죽인 것도 자기의 말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속성이니까 그거는 물론 방법이 너무 거칠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민심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방금 신라 얘기가 나온 신라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그 교수의 교수 방식이 전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이걸 희경을 해야 하는데 누구도 지금 나서도 말을 못하는 상태인데 궁예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. 자기가 우리가 지금 나서로 학생운동 하기 싫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조모임이잖아. 조모임. 궁예랑 이승만의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궁예는 자기를 높이는데 이승만도 무슨 자기를 높이는데 약간 교수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낼 것 같아. 이승만은 왠지. 어우 좋지 장난 아니지.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승만 조에 들어가면 정치하느라 바쁠 거라고 하는데 이승만이 교수님이랑 정치를 잘할 것 같아. 오 좋다. 굿이다. 그래서 어떻게든 교수님의 원조를 받아내지 않을까. 아우 대단하지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하네. 이게 이승만 양력을 좀 더 소개를 해주면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개종을 하고 그 선교회에 어떻게 이 얘기 싸바싸바 잘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후원을 받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는데 그 쟁쟁한 프린스턴이랑 하버드를 가는데 거기에 간 이유가 뭐냐면 윌슨
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드 민족 윌슨. 자결주의를 했던 윌슨이 자기 지도 교수야. 맞아, 맞아, 그리고 무려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만에 박사 논문을 썼어요. 맞아, 맞아. 그 윌슨으로부터.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랑 싸바싸바가 잘 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. 그 당시 교수가 보기에 동양 어디 구석에서 일본의 식민지라는 데서 온 학생인데 이 사람을 인정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준 거야. 이거는 교수랑 그 커넥션이 없고는 있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. 그러니까 이승만이 만약에 조문을 하게 되면 교수와의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아, 어렵네. 아, 어렵네. 아, 역시 결승전 만만치 않아. 아, 결승답다. 결승다워. 아, 공방이 쩔한데. 음.